시장이 좀, 이게, 뭐야, 이게 걱정이 되는 시장이 됐죠.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무너져가지고, 보통 지수가, 이 종목이 3%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이 다우산업 막 나스닥 2% 이상 떨어졌으니까, 사실 약간은 우리나라 시장의 내일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일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 할리건님 안녕하세요. 연번 잘 알고 계시죠? 뭔 일인지. 이게 지금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그린 건데 좀 굉장히 강력한가 봐요. 이게 지금 이 겉에 있는 돌기가 또 돌기 바니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같은 게 이제 16개인데 이 오미크론이 32개, 약 2배 이상 많아요. 이게 이제 돌기라는 게 뭐냐면 멤버님들도 이제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사람 세포가 있죠. 그러면 이 세포를 따는 이게 하나 열쇠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걸 딸 수 있는 열쇠가 16개였으면 그 오미크론 이게 32개라는 얘기예요. 즉 2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백기 세포에 침투할 수 있는. 이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WHO에서도 긴급하게 이 우려변이로 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각국 전부 다이 빗장 다 걸어 잠그죠 지금. 또 여행주, 항공주 다 이제 다 박살나고 있고, 물론 그에 반면에 또 이제 수혜받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라는 걸 처음 겪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사실 이때 엄청 거의 급락을 하는 공포에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란 얘기죠. 오미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세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봉 밑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봉 바닥에 있거나 높이 있거나 사실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내일은 좀 멘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긍정적인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왔다면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화이자 모더나가 바로 발빠르게 대응했죠. 물론 약간 시간의 텀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오미크론 백신을 두세 달에 맞는다고 그래요. 이러한 이 mRNA 백신 방식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게끔 나올 수 있는 이 백신이라는 게 바로 화이자하고 모더나 측에서 밝힌 내용이죠. 또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도 다들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야, 이거 시장 위험하다 좀 싶고, 일단은 이 비중을 예전에 바닥에 했던 걸 많이 줄여놔서 사실 계좌에 타격 크게 없을 것 같은데, DPC가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건 개별주 위주로 게 심하게 안 밀릴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이제 DPC 쪽으로 좀 많이 몰아놔서 사실은 계속 수익권을 계속 있을 수 있고 이 계속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줄먹을 안 하려고 들고 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건 희한한 절체장이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DPC의 이슈는 이거죠. 이제 나스닥 상장 임박 소식이 있는데 얘네들 주주총회가 30일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아마 주주총회를 열어서 두 회사의 합병안을 이제 처리할 건데 이런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될 걸로 대비해서 이제 미리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DPC의 주가가 좋겠구나 해서 잘 사놓고, 사실 월봉에서도 잘 끝나고 주봉에서도 금요일에 잘 끝났죠. 나름 물론 강력한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서 여기서 하루 이틀 참은 급등하겠구나 하고 들고 있는데 주말에 저런 뉴스가 떴습니다. 시간외를 잠깐 봤더니 한 2% 떨어졌길래 사실 DPC가 떨어질 정도로 제가 다른 종목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그 시간에 봤더니 다 떨어졌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이 선물 지수가 다 폭락을 하고 있었어요. 2%씩. 그러니까 당연히 당일날 이 미국이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에 많은 종목들이 거의 하락을 했고 이게 고스란히 아마 월요일날 내일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현재 이 PCR 검사 체계가 우리나라 PCR 검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델타, 감마, 뭐 이렇게 알파 이런 것까지는 이 람다까지 이런 거는 이 검사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오미크론을 검사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에 실천돼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법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나올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오미크론의 증상이 아직은 경미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거든요. 제가 새로 만든 채널이 이제 이런 걸 공부도 할 겸해서 제가 왜 채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세계 이슈를 찍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긴 해도 또 나름 제 공부하는 채널이기도 해요. 그렇게 세계 이슈를 쭉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세계적으로 뭔 일이 생기는지 제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영상 작업할 겸 찍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 경미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많은 자료가 없는 거죠. 아직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악재라기보다는 진짜로 만약에 이 증상이 경미하거나 이 델타보다 좀 약하면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동안 원체 우리가 코로나에 많이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거의 4천 명대 막 이렇게 다다르고 있고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약간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 지금 보면 화이자나 그죠? 화이자나 이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전부 다 이 부자 국가들이 다 맞고 있죠. 미국은 남아도는데도 안 맞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부자 나라들에는 다 맞은 것까진 좋은데 결국은 저소득 국가, 이 저소득 국가하고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아직 백신이 충분하지가 않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쪽에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이곳에서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죠. 뭐 남아공, 보츠나 이런 이제 약간은 좀 저개발 국가들 이런 데서 이제 백신이 부족해서 안 맞다 보니까 여기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부유한 국가들에서 백신을 이런 저소득 국가나 이런 데로 저렴하게 계속 넘겨주는 게 중요하고 특허 공유도 중요하지만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서 지금 특허 공유 생각이 거의 없죠. 태임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이 치료제는 이제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백신에 대한 것만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언밸런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 백신이 안 넘어가면 결국은 굉장히 또다시 결국 이 지금 이런 그 바이러스를 다시 잡는다고 해도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또 그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신흥국도 지금 최악의 인플레가 될 수 있는 퍼펙트 스톰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온 거고 증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되지 않지만 오미크론의 미국발 이런 거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뉴스도 계속 뜨죠. 자 증시 개장이 두렵다고 이제 오미크론발 페닉스로나 이런 이 증시가 뜨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일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던진다, 신용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이거를 밑에서 외국인들이 이 받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후반에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되긴 하는데 일단 신용이라든가 이런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다 잘라야 될 것 같긴 하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나 이런 여부를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수혜받는 종목들도 좀 있겠죠. 말 그대로 이제 DPC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5일선까지만 기다려보고 납할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소유권이긴 해서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랩의 상장 이슈가 이 작은 이슈가 아니고 이게 좀 좋은 이슈라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거래 일정 사모으고 있죠. 괜찮겠구나 이제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일단 내일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다가 두산중공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단한 건데 일단 어쨌거나 탄소 중립이 원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또 영국이라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이 동유럽 국가들의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도 사실은 이 굉장히 원전에 관해서 상처를 입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 일본까지도 결국은 이 원전, 소형 원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유상증자 방법 중에서 최고 안 좋은 게 바로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삼자 배정이 제일 좋고 돈을 다른 데서 구하는 거죠. 투자해 준다는 거니까.
금액이 작지 않아요. 1조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면은 1조 5천억 정도의 이 주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가에는 악재가 되는데,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제가 원전 관련주들 보고 있다가 이 시간외를 봤어요. 두산중공 하한가 같더라고요. 보면 하한가 같죠.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만큼 위험한 건데, 사실 월봉에서 아직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길래 아직은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월요일 같은 날 이런 거 밑에서 출발하면 일단은 손절이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5개월선 깨고 내렸는데 손절을 못하면 우리가 각오해야 될 자리가 바로 저 20개월선이나 10개월선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 또 한 번 저런 게 터지면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4, 5개월간 굉장히 고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치고 대응하는 게 맞고, 이전 고점까지 한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런 악재가 터질 줄은 모르는 거니까 상당히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두산중공의 재무가 보면 현금 유보율이 110%, 역시 현금 유보율분이 원체 약하니까, 이게 우리가 왜 보통 보면 가끔 제가 현금 유보율 챙겨드리죠. 물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현금 유보율이 낮으면 이렇게 꼭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꼭 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현금과 엄청 많은 회사들이 가끔 유상증자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경우보다 현금 유보율이 작은 회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꼭 볼 때 유보율을 챙겨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유보율이 작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구해야 될 때 바로 저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용 용도가 괜찮긴 한데, 하필이면 이제 주주 배정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되고, 다른 그 원전 관련주들을 보면 일단 아직은 추세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아무리 종목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좋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수급에 기인해서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런 리스크를 매도라고 나가기 시작하면 종목의 이슈와 상관없이 쭉 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종목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시장 수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비하는 이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일 하루쯤은 역시 부침을 겪을 수 있죠. 미국 주식 2점 몇 프로 빠졌을 때 좋은 주식들도 다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9조 매수했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으니까 일단 떨어지는 소나기를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일 막 급락을 하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줄 자리 지키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내일 하루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 너무 반응할 건 없어요. 뭐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단기 단타 스윙을 하고 잠깐 들어갔는데 물려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저체 매도하는 걸로 하고, 자,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증권사 의견이 있죠. 디램 상승, 디램 가격도 바닥을 찍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쨌거나 반도체 펀드까지도 이제 잘 올라가고 있어. 이따 반도체도 살펴볼 거고요. 저런 그 오미크론에 관련한 이슈가 거꾸로 mRNA 관련주들에게는 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mRNA 관련적으로 진단키트를 보고 있는데, 야, 진단키트 관련주도 사실은 추세를 엄청 하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살짝 틀어놓긴 하더라고요. 시간에 지금 다른 종목들 다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근데 진단키트는 다 올라갔어요. 상한가가 것도 있어요. CJN이 2%대, 랩지노믹스는 상한가를 갖고, 자, 수젠텍 4%, 이게 시간에 다 올라간 건데, 물론 쫓아가 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몇 개를 보면, CJN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쫓아가 사지 않는 걸로. 내일은,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진단키트가 됐든 mRNA가 됐든, 하루 단타 단기 잠깐 할 거 아니면, 매수매도를 좀 쉬는 게, 대바닥권 찍고 돌아 나가고 있죠. 요 20개선의 저항선이 얘 맞고 떨어지면 무너질 수 있고, 돌파 안착해 좀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애매하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쫓아가서 하거나 하루 단기 단타 잘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좀 힘들고, 시간에 올라갔고 17% 올라와서 이렇게 만약에 갭 띄워서 241선에서 출발했다. 이거 그냥 바로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매수.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애매한 자리인 거죠. 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nep지로미스는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당연히 떠서 출발할 때니까 다 패스. 유일하게 수젠텍 위치가 낮아요. 그죠? 수젠텍 위치가 보면 예전에 여기서 완바닥 찍었고 투바닥 찍고 돌아 나가는데 5개월선 돌파 안 찼겠지만 이 친구는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주봉에서 이제 20주선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 20주선 위에서 출발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만약 떨어지면 충분히 기다렸다 5선에서 매수하면 돼요.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고 일단 깨지게 되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자, 대단한 휴마시스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뜰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 고점. 그러니까 만약에 휴마시스가 진단 키트나 이런 거 관련 떴다. 그럼 만약에 물리셨다면 바로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걸로. 1,100원짜리가 26,000원 갔기 때문에 물론 4만 5만 원 갈 수 있긴 하지만 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매도하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테마성이기 때문에 순간 날아갈 수 있으니까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SD바이오 산소 찍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 친구도 점점 경계권에 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인데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고 순간 올라가서 정고점까지 갈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조심해서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실석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그죠? 월봉에서 추세했던 캔들이 생기긴 했는데 자 주봉에서 일단 5선이 올라탔죠. 5선만 깨지 않은 순간 20선까지 한번 쏠 수 있어요. 이런 게 단기 단타 하긴 참 좋은 거예요. 테마레이션 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 단타 할 때는 이런 종목으로 대응하고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으면 한번 쭉 쏠 수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